식사만 바꿔도 젊어집니다. 식사만 바꿔도 건강해집니다. 식사만 바꿔도 행복해집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눈이 침침해지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노화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노화의 최대 원인이 나이가 아니라 식사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식사만 바꿔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노화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마키타 젠지의 식사만 바꿔도 젊어집니다입니다. 마키타 젠지는 뉴욕 로펠러 대학교에서 당뇨병 합병증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AGE, 최종 당화 산물을 연구해 세계 최초로 혈중 AGE 측정법을 개발한 일본의 저명한 당뇨병 및 항노화 전문의입니다. 저자는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당질 과다 섭취로 분석하고 당질 제한 식단을 제안합니다. 당질과 최종 당화산물 AGE를 줄이는 것이 노화를 늦추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AGE는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로 당독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가열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이루어진 고탄수화물 식단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탄수화물인 당질이 무엇인지 기본 정의부터 당질 제한의 효과, 구체적인 당질 제한 실천법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당질 섭취로 인해 AGE,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되고 인체의 노화가 가속화되는 메커니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질과 AGE를 줄이는 식사가 왜 노화를 늦추는 식사법인지, 어떤 식재료들로 식사를 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타 젠지의 식사만 바꿔도 젊어집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시작하며 생화학의 진지한 탐구 끝에 도달한 당질 제한. 나의 전공은 당뇨병인데 이 병에 무서운 합병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당질의 과다 섭취로 체내에서 생성되는 AGE, 최종 당화 산물이다. 나는 4년간 당뇨 합병증을 치료하는 연구를 계속한 끝에 세계 최초로 AGE 측정법을 개발했고 1년의 성과를 종합해 발표한 논문들이 권위 있는 과학 및 의학 전문지에 게재되었다. 내 연구는 생화학이라는 학문에 입각하고 있다. 생화학이란 음식물이 체내에서 변화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과정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면 밥을 먹어서 생긴 포도당이 어떤 과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를 해명하는 것이다. 생화학은 마치 거북의 등껍질처럼 생긴 연속적인 화학식들의 나열이어서 전공 선택 시 꺼리는 의사들이 많지만 나는 반대였다. 생화학은 인체에 변하지 않는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학문이며 이 기본 구조에서 벗어나는 건강법이나 식사법은 성립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생화학을 진지하게 배우면서 연구에 몰두했다. 그 과정에서 당질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것이다. 왠지 모르지만 해서 확실한 지식으로. 이제는 건강을 위해 당질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저탄수화물, 당질 제로 같은 이름이 붙은 상품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들은 정보로 왠지 모르지만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단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안 먹기도 하면서 당질 제한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유도 모르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제대로 알아두면 더 좋지 않을까? 당질, 즉 탄수화물이 그저 건강에 안 좋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안 좋은지에 관한 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당질 제한을 일상화하기 바라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다.
당질 제한의 효과. 당질만 제한해도 누구나 눈에 띌 만큼 확실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질 제한은 곧 다이어트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체중 감량의 한 방법으로 당질 제한을 선택하고 있지만 당질 제한의 효과는 체중 감량에 그치지 않는다. 당질 과다 섭취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건강상의 효과도 크다. 당질 과다 섭취는 혈당치의 심한 상하 변동을 초래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 혈당 스파이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혈관벽에 큰 손상이 생기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당질을 제한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다. 당질 제한의 또 다른 효과는 면역력 향상이다.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면역력이 저하된 몸은 암, 심근경색,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쉽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새로운 질병에 감염될 위험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당질 섭취를 잘 조절하면 외형적으로 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의 관점에서는 훨씬 큰 변화가 일어난다. 혈당 스파이크가 감소하면서 만성 염증이 가라앉아 약해졌던 면역력이 부활하는 대혁명이 펼쳐질 것이다. 이 책에서 얻은 당질에 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당질 제한에 도전해 보길 권한다. 머지않아 건강이라는 큰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당질 얼마나 알고 있나요? 건강검진 결과도 문제없고 그럭저럭 건강에도 신경 쓰고 있어요. 나는 건강해 라고 안심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당신의 건강 상태는 적신호일지도 모른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애써 실천하고 있다고 해도 당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간단한 당질 이해도 테스트로 당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자. 당질 이해도 테스트. 영양 균형을 생각해서 밥 등의 주식 외에 국 한 가지와 반찬 3가지로 된 식단을 지키고 있다.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고 식사 시간 외엔 배가 고파도 참는다. 당질과 당뇨의 차이를 잘 모른다. 고기는 레어보다는 바짝 구워 먹는 편이다. 지방은 살을 찌우므로 먹지 않는다. 운동 후에는 근력 향상을 위해 단백질 쉐이크를 마신다. 당질 제한을 하면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점심 식사 뒤엔 식곤증이 밀려온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단 것이 제일이라 생각한다. AGE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다. 진단. 예스가 1개 이하라면 건강이 양호한 상태고 예스가 2개에서 3개 이상이면 조금 위험한 상태, 예스가 4개 이상이면 꽤 위험한 상태입니다. 건강, 다이어트, 노화 예방의 핵심은? 건강, 다이어트, 노화 예방의 공통적인 핵심은 식사이다. 우리 몸은 식사를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고 여기서 에너지를 얻어 움직인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각 영양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당질은 단 것을 의미한다. 달지 않은 식품에도 당질은 존재한다. 영양소는 건강한 몸을 만들고 활기차게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다. 당질, 단백질, 지질을 3대 영양소라 하고 비타민, 미네랄까지 포함해서 5대 영양소라고 부른다. 당질은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제외한 것을 말하며 순탄수화물이라고도 한다. 당질은 3대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것, 몸에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인데 탄수화물 양을 줄인 당질 제한 식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질의 나쁜 영향이 밝혀졌다. 당질이 몸에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비만이며 비만은 몸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당질 과다 섭취는 노화의 원인 물질인 AG, 체중 당화산물 생성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부분이다.
당질은 어떤 것에 포함되어 있나? 당질은 단 음식과 탄수화물에 많이 들어있으며 채소나 과일 중에도 당질이 많이 함유된 것이 있다. 당질과 당류의 차이는? 당류는 당질의 일부. 5대 영양소 중 하나인 당질은 곡류를 비롯해 단맛이 나는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밥이나 빵, 국수 등의 영양 성분 정보를 보면 탄수화물과 당류, 식이섬유가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나머지가 당질이다. 요즘 저탄수화물, 저당질을 내세운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영양 성분 정보에 표시된 당류의 양을 당질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당질에는 당류로 분류되는 설탕 외에도 여러 가지 당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당질과 당류의 차이를 알아보자. 당류는 당질 중 하나이며 당질은 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 당알코올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당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당류. 단당류와 이당류가 있다. 단당류에는 당의 최소 단위인 포도당과 과당 등이 있다. 이당류로는 설탕, 유당 등이 있다. 참고로 설탕의 주 성분은 자당이다. 올리고당류. 단당이 2개에서 10개 정도 붙은 것을 올리고당이라고 부른다. 다당류. 단당이 수십에서 수천 개 이상 연결된 당으로 전분, 히알루론산 등이 있다. 당알코올. 설탕 대체 감미료가 여기에 속하며 당류의 수소를 첨가하여 만든 인공 감미료로는 자이리톨이나 환원 물엿이 있고 자연에서 추출한 당알코올 감미료에는 에리스티롤, 나원가 등이 있다.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마키타 박사의 한마디 팁. 무설탕 제로 칼로리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당질 당류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다. 식품 표시법에서는 식품 100g당 함유량이 0.5g 미만이면 당질 0g, 당류 0g으로 표시해도 되기 때문이다. 당질 제한 식품을 선택할 때는 식품 성분표에 기재되어 있는 영양 정보 중 당질의 양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당질 과다 섭취와 혈당치의 관계는? 위험천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한다. 식사를 하면 혈액으로 포도당이 흡수되는데 혈액 내에 포도당이 많이 증가하면 포도당 때문에 혈관 내부가 손상된다. 그리고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서 고혈압도 발생할 수 있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분비되는 덕분에 이처럼 나쁜 방향으로의 진행이 억제되고 있지만 인슐린 분비량이 줄거나 인슐린이 제때 분비되지 못하면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이런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한다. 당질이 많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자주 분비해야 한다. 이처럼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다 보면 췌장이 점점 피로하게 되고 그 결과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게 되면서 혈당치가 올라간 채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당뇨병의 전 단계로 주의해야 할 것이 혈당 스파이크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 강화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많은 양의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급상승하고 혈당치를 낮추고자 췌장에서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한다.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저혈당 상태에 돌입한다. 혈당치는 완만한 변화가 이상적. 혈당은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 이상적인데 건강한 사람이 적당한 양의 당질을 섭취할 때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혈당치의 완만한 변화가 중요하다. 혈당이 위아래로 너무 요동치면 혈관에 큰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동맥경화 저혈당으로 이어진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는데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동맥경화가 발생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증가한 상태 역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알츠하이머병이나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혈당은 적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복 혈당은 99mg/dL 이하가 바람직하지만 70보다 내려가면 주의해야 한다. 저혈당 범위에 들어가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질은 살을 찌게 할까? 지질은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된다. 당질, 단백질과 함께 3대 영양소에 속하는 지질은 고기, 생선, 식물성 기름, 버터 등 다양한 식품에 포함되어 있다. 지질은 세포막과 호르몬의 재료다. 인체에 존재하는 37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세포막으로 덮여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질은 항상 그리고 계속 소비된다. 이처럼 활용도가 높은 지질은 음식만으로는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간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다. 지질을 먹으면 살찐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질이건만 지방을 먹으면 살찐다고 착각해서 섭취를 제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지방을 먹으면 그 지방이 체지방이 된다는 오해 때문인데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지질은 세포막이나 호르몬 재료로 사용될 뿐 그대로 피하지방, 내장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영양소에 비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살이 찔 것이라는 오해도 있다. 당질과 단백질은 4kcal인데 지질은 9kcal이므로 1g의 지질을 소비하려면 당질을 소비할 때와 비교해 2배 이상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질은 소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다 쓰지 않으면 지방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불필요한 지질은 배출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왜 늙는가? 당화가 노화를 가속화한다. 과도한 당질 섭취는 당화를 촉진한다. 당화란 여분의 당질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현상이다. 당화의 과정에서 AG,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되고 장기와 피부 등을 비롯한 인체의 노화를 가속화한다. AGE는 무엇인지, AGE 생성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본다. 산화를 가속화하는 당화의 원인은 체내에 남은 당이다.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증가한 상태를 산화라고 하고 산화는 몸의 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몸에는 녹 외에 그을음도 있다. 이것이 당화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몸의 녹인 산화와 몸의 그을음인 당화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 이 둘은 동시에 발생해 짝을 이루는 현상이어서 산화와 당화로 나누지 않고 산화-당화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당화란 어떤 반응일까? 여분의 당질이 단백질에 달라붙는다. 당화의 원인은 식사와 간식으로 과다하게 섭취한 당질에 있다. 과다하게 섭취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포도당이 체내의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당화다. 게다가 당화는 AGE라고 하는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까지 만들어버린다. 당화는 항산화 방어 기구를 약화시킨다. 단백질은 몸의 모든 부품 재료이기 때문에 당화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긴다. 혈관에서 당화가 진행되면 동맥경화로 더 나아가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피부가 당화되면 기미, 주름, 칙칙함이 나타나고 머리카락은 윤기와 탄력이 없어진다. 또한 당화가 진행되면 산화도 가속화하는데 이는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방어 기구에서 일하는 세포가 당화로 약해지기 때문이다. 최종 당화산물 AGE가 노화를 가속화한다. 몸의 산화와 당화가 진행되면 노화, 컨디션 저하, 질병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데 당화가 초래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AGE, 최종 당화산물을 생성하는 것이다. AGE는 당화 독소, 당독소라고도 불린다. AGE와 노화의 관련이 확실해지다. AGE는 최종 당화산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이름대로 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기는 최종 반응 물질이다. 식사나 간식 등으로 끊임없이 당질을 섭취하고 있으면 당화가 진행되어 AGE가 증가한다. AGE는 전신의 단백질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져서 노화가 초래된다. 예를 들면 여성 대부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주름이나 기미, 늘어짐은 피부에 AGE가 증가하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AGE의 축적량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지만 젊더라도 AGE가 많으면 피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노화가 진행된다. 반대로 나이를 먹더라도 AGE가 적으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당화는 막을 수 있는가? 당질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당화를 진행하는데 당질은 매일의 식사에 포함되어 있다. 인간이 생명활동을 유지하려면 단백질과 당질이 어떻게든 체내에서 만나게 되는데 당질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것은 단백질과 당질이 결합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당화의 가속화를 초래한다. 반대로 당질 제한을 실천하면 당화의 진행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당질 과다가 일으키는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다. 축적된 내장지방에서 발생한 만성염증이 질병의 온상이 된다. 당질이 늘어나면 염증이 발생한다. 인간의 뇌는 당질을 섭취하면 크게 기뻐하며 도파민을 방출한다. 각성제 등의 마약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도파민은 바로 마약과 같은 행복감을 가져오고 그 행복감을 찾아 항상 당질을 섭취하다 보면 당질에 중독되어 버린다. 하루 3끼나 그 사이에 간식, 업무나 집안일을 할 때 습관처럼 마시게 되는 각종 음료 등 뇌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섭취하다 보면 몸은 확실하게 당질 과다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다 소비하지 못한 당질이 지방으로 쌓여 몸은 점점 뚱뚱해진다. 지방은 우선 내장지방, 그 다음에 피하지방 순서로 축적된다. 이 중 내장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면역세포 힘이 약해지고 염증이 발생한다. 더욱이 그 염증은 좀처럼 잘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원래 염증은 몸에 침입한 적들과 싸우기 위한 방어 수단이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나는 것은 면역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을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염증이 계속되다 보면 암을 비롯한 병에 걸리거나 감염되기 쉬워진다. 당질 제한의 건강 효과는 당질 제한으로 젊음을 되찾는다. 인체 대사의 기본 설정은 기하 대비, 따라서 당질 제한이 딱 맞다. 본래 인간의 몸은 기하와 육체의 혹사를 기본 설정으로 극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프로그래밍 되었다. 그런데 현대인은 기하와 육체의 혹사라는 기본 프로그래밍에 반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다. 즉, 포식과 운동 부족이다. 인류가 굶주림에 해방된 것은 불과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이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당질 섭취량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250만 년에 걸쳐 프로그래밍된 기하의 설정이 기껏해야 수십 년 만에 바뀔 리 없다. 현대인의 몸속에는 처리 불가능한 당질이 넘쳐 비만과 각종 질병, 컨디션 저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노화를 촉진하는 유해물질, AGE도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당질을 제한하면 근육이 빠진다는 말은 오해. 당질 제한은 근력 강화로 이어진다. 당질 제한은 즉시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지만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 근육이 빠져서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당질 제한을 하면 근육이 빠짐으로 훈련으로 근육을 붙이도록 지도한다. 그 논리는 이렇다. 당질 섭취가 제한되면 근육을 연료로 사용해서 당질을 만든다. 그래서 근육이 빠진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 없이 떠도는 잘못된 속설일 뿐이다. 당질 제한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근육 자체를 연료로 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근육 소실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당질 섭취를 줄여서 몸을 움직이는 연료로 쓰일 당이 부족해지면 인간의 몸은 우선 근육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연료를 사용한다. 근육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전부 다 쓰고 나면 지방이 연료로 쓰이는데 우리 몸에는 몇 달 동안 몸을 유지하는 데 충분할 만큼의 지방이 있다. 마침내 지방까지 다 쓰고 나면 드디어 근육의 단백질을 연료로 바꾸게 되는데 그 시점에 가서야 겨우 근육이 소실되는 것이다. AGE를 막아 노화를 예방하는 당질 제한. 올바른 식단과 최신 건강상식. AGE 억제 효과가 검증된 비타민 B1, B6. AGE가 몸 안에서 증가되지 않도록 일하는 것이 비타민 B1과 B6이다. 비타민 B1은 돼지고기의 풍부. 비타민 B1으로부터 만든 벤포티아민이라고 하는 약을 당뇨병 쥐에 투여한 결과 신경 내부의 AGE 저하가 확인되었다.
이 약을 1형, 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해서 경과를 관찰했더니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억제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비타민 B1은 당질과 지질 대사에 관여한다. 이 밖에 비타민 B1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돕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비타민 B1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돼지고기, 장어, 팥, 버섯, 견과류 등이다. 부족하면 권태감, 식욕 저하 등이 나타나며 뇌와 신경의 장애를 일으켜 각기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비타민 B6는 피부의 상태를 좌우. 비타민 B6는 AGE의 억제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당뇨병 쥐에 투여했는데 피부 콜라겐 섬유의 AGE가 저하되는 결과가 나왔다. 당뇨병 환자에게 비타민 B6를 대량 투여했더니 혈중 AGE가 저하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피부와 모발을 튼튼하게 하는 기능도 있어 회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비타민 B6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등푸른 생선, 연어, 낫또, 버섯류 등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부족하면 피부염, 습진, 구내염, 빈혈 등을 일으키게 된다. 피부 컨디션에 영향이 나타나므로 피부 상태로부터 과부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요령. 당질은 지방과 함께 섭취한다. 약간만 신경 쓰면 같은 것을 먹어도 혈당치 상승을 늦출 수 있다. 탄수화물은 지방과 함께 섭취. 의학 잡지 유럽 임상 영양 저널에 지질의 혈당 억제 효과를 증명하는 데이터가 보고되었다. 빵과 함께 섭취한 지질에 따른 혈당치 변화이다. 이 데이터를 통해 빵만 먹는 것보다 빵과 지질, 특히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으면 혈당의 상승이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질의 지방을 선택. 버터는 동물성 지방이라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10g 정도의 버터 섭취는 혈당 상승 억제, 비만 예방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단, 버터의 질에 신경을 써야 한다. 꼭 목초 사육 버터를 선택하길 바란다. 마찬가지로 올리브 오일도 양질의 것이 아니면 건강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듬뿍 사용한 식사를 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발병률을 큰 폭으로 줄여주지만 질 나쁜 올리브 오일로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버터는 빵을 구운 후 발라먹는 것이 정답. 버터를 바르고 나서 구우면 고온 조리로 AGE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굽지 않고 먹을 때 AGE가 제일 적다. 버터를 냉장고에서 꺼내 상온에 두면 부드러워져서 빵에 쉽게 바를 수 있다. 당질 및 AGE 제한을 위한 추천 식재료. 쇠고기, 당화 산화를 예방하는 건강식품. 쇠고기는 영양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비타민 B6의 피부 미용 효과. 쇠고기에는 인체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아미노산 점수가 100점이다.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올레인산은 닭이나 돼지고기보다 더욱 풍부하다. 또한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B6는 일명 피부의 비타민. 피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체내의 당화를 억제하고 AGE를 줄여주는 작용도 있다. 쇠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와 철분은 조혈 효과가 있다. 쇠고기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아연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등푸른 생선.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은 억제. 등이 푸른빛을 띠고 있는 생선을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정갱이, 정어리, 꽁치, 고등어 등을 가리킨다. 등푸른 생선은 양질의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정갱이, 정어리, 꽁치, 고등어 등의 아미노산 점수는 100점. 적극적으로 먹기를 권하는 식재료이다. 높은 혈전 예방 효과. 등푸른 생선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완전히 정착된 것은 EPA, DHA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PA, DHA는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므로 혈전 형성을 억제한다.
여러 연구를 통해 일주일에 3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심근경색 등의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는 동맥경화나 암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DHA는 만병의 원인인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한다. EPA DHA는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 칼슘과 비타민 B군도 풍부. 정어리 고등어에는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비타민 B2가 풍부. 특히 고등어는 항AIG 효과가 높은 비타민 B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또한 정갱이와 정어리는 칼슘이 풍부하고 정어리와 꽁치는 조혈작용이 있는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 효과가 우수한 등푸른 생선이지만 상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조리해 먹자. 해조류, 혈당치 상승 및 대장암 발병 위험 억제. 당질 제한은 주식을 거른다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당질 더하기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전부 제한하면 당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까지 제한하게 된다. 당질과 함께 거른 식이섬유는 해조류로 보충해 나가도록 하자.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한다. 미역, 톳 등에는 당질이 조금밖에 없다. 게다가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 혈당치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은 확실히 얻을 수 있다. 해조류는 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맛이 있으므로 제대로 씹어서 먹어야 한다. 이것도 포만감 향상으로 이어지는 플러스 포인트가 된다. 당질 제한을 실천할 때는 식사 시 식이섬유를 제일 먼저 섭취하도록 하자. 빨리 포만감을 얻을 수 있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70% 줄어들게 되는데 식이섬유를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사에서 섭취한 당질의 흡수가 늦어져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대장암 위험을 감소시킨다. 식이섬유는 배변을 좋아지게 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 외에도 염분과 식품 첨가물을 체외로 신속하게 배출시켜준다. 장내 환경이 조성되면 면역력이 좋아져 몸 전체의 건강 상태도 같이 좋아진다. 또한 해조류에는 염분의 배설을 촉진하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 상승을 억제한다. 미역에는 칼슘과 비타민 K도 함유되어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뼈를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블루베리, AG를 억제해 피부를 생기 있게.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는 비교적 당질이 적기 때문에 당질 제한 실행 중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은 AG를 줄이는 작용이 있다. 폴리페놀은 식물의 색소와 쓴맛이 나는 성분으로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안토시아닌은 피부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다. 블루베리 추출액을 피부에 바르면 AG의 축적으로 생긴 주름, 처짐, 칙칙함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블루베리에 의한 피부의 회춘 효과는 AG 생성을 억제하는 약에 필적할 정도였다고 하니 놀랍다. 이 결과는 추출물을 직접 피부에 발라서 얻은 데이터이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혈당치 조절에 탁월. 올리브 오일은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의 심한 변동을 나타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것이다. 당질을 섭취한다면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자. 당질 제한을 실천하는 동안에는 빵이나 파스타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 메뉴이다. 하지만 꼭 먹고 싶을 때는 빵이나 파스타에 올리브 오일을 첨가하여 먹도록 하자. 올리브 오일이 당질 흡수를 억제하여 혈당의 심한 변동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막아준다. 올리브 오일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올레인산은 혈액을 매끈매끈하게 해준다. 올리브 오일로 젊음을 유지한다. 올리브 오일은 산화 및 AGE를 억제하여 노화 예방에도 강한 힘을 발휘한다.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하이드록시 타이로솔이라는 성분이 뇌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활성산소의 증가와 AGE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중장년기에 진입하면 올리브 오일을 음식과 함께 적극적으로 섭취하자. 올리브 오일의 회춘 효과는 실로 믿음직하지만 이 효과는 신선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
싼 것이거나 제조하고 나서 시간이 경과된 것에는 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자. 식초. 식품의 AGE를 줄여 노화 방지. 식초는 쌀과 보리 등의 곡물, 사과나 포도 등의 과일을 발효시킨 후 숙성 시간을 거쳐 완성된다. 식초의 시큼함은 초산, 구연산 등에 의한 것으로 이들 성분은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바꿔 스태미나 증강으로 이어지며 피로 물질인 젖산을 빠르게 분해한다. 피곤할 때 신것이 먹고 싶어지는 것은 이러한 작용에 의한 것이다. 식초는 혈당을 낮춰줄 뿐 아니라 식품에 있는 AGE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당질 제한식에 식초를 추가하면 AGE 제한도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요리할 때뿐 아니라 물에 희석해 수시로 마시면 좋을 것이다. 또 식초는 다이어트와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 효과도 있다. 단, 합성 식초나 폰즈 소스류로는 건강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 천연 양조 식초를 사용해야 한다. 식사만 바꿔도 젊어집니다. 읽어드렸습니다. 노화도 예방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늙지 않는 식사법, 당질 제한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당질 제한식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